안녕하세요. 이덕길 기술사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133페이지 전류의 열작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보시면은 이 전류의 발열작용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전류가 흐르면은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줄의 법칙에 관한 세 줄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은 전류를 흘리면은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류를 흘려서 열을 발생하는 장치가 가정에는 많죠. 토스트기도 있고, 전기장판도 있죠. 전기장판도 있고, 전기밥솥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류를 흘려서 열을 발생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류의 발열작용에 관한 내용이 무슨 법칙이냐고 나와요. 그게 바로 주례 법칙이죠. 이 주례 법칙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다음에 전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페이지 중간에 열량부터 해야 되는데 이 전력을 모르면은 열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의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류회로에서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로 배웠는데요. 이 직류회로에서는 전압 곱하기 전류만 해주면 됩니다.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VI 와트입니다. 이 전력은 VI 와트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전압과 전류만 잘 주어지면은 만약에 2V 곱하기 3A 하면은 6W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V랑 I를 두 개를 이렇게 주지를 않아요. 친절하게. 그래서 어떻게 주냐? 이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야 돼요. 우리 오음의 법칙을 배운 게 강의 초창기에 V는 IR, 오음의 법칙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식을 변형하면 I는 R분의 V, 그리고 R은 I분의 V였어요. 이 식에서 전류와 저항이 주어지면은 V는 IR이기 때문에 VI에서 IR 곱하기 이게 IR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R 곱하기 I에서 I제곱 R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V와 R, 즉 전압과 저항이 주어지는 경우에요. 그래서 P는 VI에서 전류를 모르죠. 그러니까 전류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전압 곱하기 R분의 V에서 R분의 V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변경해서 구하는 문제가 참 많이 이용돼요. 자, 그럼 이런 전력에 대한 수식 변화한 내용을 이해한 뒤에 이 다음에 전력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전력량입니다. 이 전력량이라는 것은 전기가 한 일이에요. 모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뭐 동력의 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가 한 일의 양은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자, 전력량 W는 방금 앞서서 배운 전력에다가 시간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와트 세크를 써요. 이 전력의 단위는 와트인데 이 시간의 단위까지 곱해서 이 세크, 1초 동안 이용한 전력이에요. 그래서 와트 세크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단위는 1줄과 같습니다. 자, 전력량에서는 계산하는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력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져야 돼요. 첫 번째로 전력이 200W고 이 200W의 전력을 5초 동안 사용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200 곱하기 5, 200 곱하기 5는 1000, 그리고 단위는 1W를 5초 동안, 즉 와트를 어떤 시간 동안 썼기 때문에 단위는 와트 세크입니다. 그리고 이 와트 세크는 1줄과 같다 그랬죠? 자, 문제에서 이렇게
전력이랑 시간만 이렇게 주어진다면 풀기가 쉬운데, 자, 여기서 이 방금 전에 배운 이 P는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 변형식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두 번째 유형인 전류가 3A가 흘렀고 이 회로의 저항이 2ohm이래요. 그리고 이게 3초 동안 흘렀답니다. 이때 전력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전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선 전력이 주어지지 않았죠? 첫 번째로 전력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공식 중에서 I제곱 R 공식을 이용해서 I제곱 R T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저항 2옴 곱하기 3초입니다. 그래서 9 곱하기 2 곱하기 3 54와트세크 54와트세크는 이 와트세크는 줄과 같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는 저항과 전압이 주어지겠죠? 어떤 회로의 전압이 V가 100V고 그리고 이 회로의 저항이 2ohm입니다. 이 회로에서 2초 동안의 전력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처음에 전력량 W는 전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자, 문제에서 전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을 위해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R분의 V제곱 곱하기 T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2옴 그리고 전압은 100V의 제곱 곱하기 2이기 때문에 100의 제곱은 만이죠. 2분의 만 곱하기 2 하면은 자, 여기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만 와트세크입니다. 자, 만 와트세크는 또 줄과 같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전력을 어떻게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잘 구하느냐, 이게 관점이죠. 자, 이제 133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열량은 0.24pt라는 공식인데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력량부터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기출문제가 열량을 계산하는 계산 문제로 출제됩니다.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열량은 이 열을 다루는 연력학에서는 이 와트세크나 줄의 단위를 쓰지 않고 칼로리의 단위를 쓰게 됩니다. 음식이나 식품에 있는 거기에 에너지를 나타낼 때 대부분 이런 킬로칼로리를 나타내죠. 김밥 한 줄에 몇 칼로리, 그리고 라면 하나에 몇 칼로리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발열의 에너지를 나타낼 때는 이 칼로리의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을 보시면은 열량 Q는 이 PT 전력 곱하기 시간에다가 0.24라는 숫자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전력량 W가 1000와트세크, 즉 1000줄일 때 이때 열량은 이 전력량에다가 0.24를 곱해줘야 되니까 0.24 곱하기 1000 이게 240 칼로리가 되죠. 그러니까 열량을 구할 때는 먼저 앞서서 배운 전력부터 구한 뒤에 0.24만 곱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복잡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회로에 전류가 3A가 흐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회로의 저항은 2ohm입니다. 그리고 이 회로에 전류가 2초 동안 흘렀습니다. 이때 열량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열량을 구하기 앞서서 전력량부터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력량 W는 PT, 전력 곱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이 PT는 VIT, 그리고 I제곱 RT,
i제곱 rt 그리고 r분의 v좌승 t였는데 여기서는 전류와 저항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전류와 저항이 있는 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9 곱하기 2 곱하기 2죠. 36 와트세크입니다. 36 와트세크는 36줄과 같죠? 자, 전력은 36줄인데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0.24만 곱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0.24 곱하기 36 0.24 곱하기 36을 해주면은 그러면 8.64 칼로리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열량을 구해봤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열량을 구하기 앞서서 전력량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0.24를 곱해줘야 됩니다.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는 기출문제로 개념 문제가 출제돼요. 이 열전 효과를 보시면은 첫 번째 제어백 효과가 있고 두 번째 펠티에 효과가 있죠. 이 글을 쭉 읽어보시면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 제어백 효과는 자, 이렇게 있고 여기 A 금속과 여기 B 금속이 이렇게 있대요. A 금속과 B 금속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접합점에다가 여기가 붙어있는 접합점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열을 가한대요. 열을 가하면은 이 금속 사이에 전류가 흐른답니다. 이런 게 제어백 효과래요. 자, 두 번째 펠티에 효과입니다. 이 펠티에 효과는 방금 금속처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합해 놓고 여기 A 금속과 B 금속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접합면이죠, 두 개가. 자, 여기서 이 회로에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서 접합면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열이 흡수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서 열을 발생하거나 열이 흡수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전류를 흘려서 뜨겁게 할 수도 있고 차갑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펠티의 효과 맨 밑에 보시면은 전자냉동기의 원리입니다. 이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차갑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이 두 가지가 헷갈려요. 이 제어백 효과는 이 접합면에 열을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고 펠티의 효과는 이 접합면에 전류를 흘려서 열을 발생하고 열을 흡수하는 건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반대니까 펠티의 냉장고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펠티의 냉장고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 냉장고는 전기를 연결해서 음식을 차갑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서 열을 발생하는 이 원리만 기억해 두시면 기억이 좀 오래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학습 정리입니다. 자, 이번 장은 전에 교류회로 파트보다는 훨씬 수월한데요. 자,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법칙입니다. 자, 줄의 법칙은 어떤 회로에 전류를 흘리면은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법칙이 줄의 법칙입니다. 이 줄의 법칙을 이용하는 우리 가전제품들이 커피포트, 전기장판, 전기밥솥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줄의 법칙을 이용한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전력량입니다. 전력량은 계산하는 문제로 나왔었죠. 전력량 W는 전력 곱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전력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제에서 전력과 시간이 두 개가 친절하게 주어지면 고마운데 전력이 그렇게 주어지지가 않고 V와 I와 R로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옴의 법칙을 이용하여 이 수식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 전력은 VI이기 때문에 VI T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제곱 RT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 T 이렇게 수식을 변경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열량입니다. 이 열량 Q, 이 열량은 Q였죠. 이 열량은
이 전력량을 먼저 구한 뒤에 0.24만 곱해주라 그랬습니다. 자, 앞서 구한 전력량은 전력량 W는 전력 곱하기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 전력량을 먼저 구한 뒤에 0.24를 곱해서 열량을 구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제어백 효과와 펠티어 효과인데요. 이 둘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 하나만 기억해 놓고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더 기억하는 데 편한데요. 펠티의 냉장고를 먼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는 전기를 연결해서 열을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거를 연상해서 한번 펠티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금속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자, 열이 발생하거나 열이 흡수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제어백 효과는 반대죠. 이 접합면에 열을 가하면은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어백 효과와 펠티의 효과는 이 번갈아 가면서 누가 많이 나오냐 할 거 없이 번갈아 가면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둘 다 외워놓는 것보다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외워놓으시면은 기억이 좀 오래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